안녕하세요. 동행자 여러분 당인입니다. 12장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노름꾼.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집단이 바로 소위 말하는 단기 투자자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그들을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다. 내 생각에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을 이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주식을 100일에 사서 103이 되면 팔아버린다. 그런 다음 지수가 90이 되면 91.5에 탈기 위해 또다시 주식을 산다. 그래프가 일정한 시기의 시세 변화를 보여준다고 가정해보자. 짧은 시간 내에 투기를 끝내야 하는 단기 투자자는 X와 Y 사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줄타기 고개를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 만약 시세가 상승하는 중에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의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이 X와 Y의 변동 속에서 정확한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기란 매우 힘들다. 만약 장기적으로 이 시세가 옆으로 또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단기 투자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단기 투자자는 노름꾼일 뿐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하거나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마치 이 도박판에서 저 도박판으로 옮겨다니며 룰렛 게임을 하는 도박꾼처럼 행동한다. 이런 내 말에 단기 투자자들은 반박할 것이다. 그들도 나름의 차트와 그들에게 언제 사고 팔라고 알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긴 한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것을 만든 프로그래머만큼만 영리할 뿐이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보낸 80여 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은행과 브로커는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시도한다. 뻔뻔하고 수침심도 없이 일명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위해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당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렇게 독일 텔레콤 주주 모집을 통해 주식 투자 경험이 없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 어느새 전부 단기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정말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델스블라트 지에서 그 사이 독일에도 미국에서처럼 이런 데이트레이더를 위한 직장이 생겼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에서 인용한 한 미용사는 본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직업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아마 이 순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를 카지노 도박장처럼 만들어버린 기관 투자자들처럼 꾸준히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원자재 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1위까지 자신에게 붙면 성공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 믿을 것이다. 이런 대형 기관은 거액의 연봉을 내세워 하버드대학교 혹은 런던대학교의 경제학부 졸업생을 채용하고는 수백억 달러를 들고 채권, 주식 또는 외환에 돈을 걸게 했다. 외환시장은 특히나 왜곡된 게임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24시간 내내 지구상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실제로 수출임을 위해 결제 혹은 담보로 설정되는 액수는 기껏해야 이 금액의 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게임을 위한 판돈인 것이다. 몇 년 전 헤럴드 트리뷴지는 뉴욕에서 가장 성공한 외환 딜러 2명과의 인터뷰를 연재했다. 그들은 솔직하게 1시간이 아니라 2분마다 투자를 한다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그들이 일하고 있는 투자기관이 이런 게임을 권장한다고 했다. 1986년 나는 브레멘에서 외환 딜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딜러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여기저기로 옮겼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때 나는 그 외환 딜러에게 도대체 당신이 시도하는 목표 차익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100마르크를 벌기 위해 100만 마르크를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어쩌면 몇천 마르크가 남을 수도 있다. 그 외환 딜러나 투자기관의 대표는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장에 서야 했던 어느 한 헝가리의 불황자와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은 셈이다. 겨우 이굴대에 사람을 죽이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서 이굴된, 저기서 이굴된 모으다 보면 그것도 제법 쌓인답니다. 이어 내가 그 젊은 외환 딜러에게 사고 파는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자 딜러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대답이었다. 고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2분에 한 번씩 투자 노름을 하려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했단 말인가? 언젠가 내가 독일 은행의 외환관리 팀장에게 여기서 일하는 외환 딜러들이 환율이 무엇인지는 압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아마 모를 것 같군요였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10분마다 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는 또 같은 시간대에 2명의 딜러가 100만 마르크를 가지고 한 명은 매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매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 딜러마다 종국에는 제 몫의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나는 실패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침묵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단기 투자자를 옹호하려 한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이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들어내기라도 했어야 할 정도다. 주식시장에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증권시장은 커지고 유동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증권시장의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보이는 불안정한 움직임도 안정화될 수 있다. 특정 부문의 시세가 추락할 때 등장하는 새로운 매수자는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아준다. 또한 반대로 상승하면 새로운 매도자가 나타나서 상승운동을 제지한다. 그들의 열알은 엔진의 실린더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다. 실린더가 많을수록 엔진은 원활하게 동작한다. 이러한 단기 투기꾼들이 있기에 날마다 포지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주식을 산 뒤 보관만 하는 장기 투자자만 존재한다면 시장은 완전히 비유동적이 될 것이므로 무려 수백만 명이 넘는 단기 투자자들의 존재 가치는 이로써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